안녕하세요. 와우패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은 기출문제 풀이에 대해서 같이 이제 풀어보고 해설을 도와드릴 거예요. 우리가 심리검사 강의는 끝났고 이제 문제 풀이를 해야겠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스탠포드 비넷 지능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이제 답이 4가지가 있잖아요. 4가지 답 중에서 하나가 틀렸고 나머지 3개는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많은 확률로 이 문항들이 맞겠구나 이렇게 이제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틀린 거는 하나 있고 대부분은 맞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답 1. IQ는 대부분의 점수가 100점 근처에 모인다. 맞나요? 100점 근처에 모인다? 평균이 100이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맞다. 일단은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요.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맞나? 일단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언어 추리, 추상적, 시각적 추리, 양, 그리고 추리. 단기 기억 영역을 포함한다. 어떨까요? 스탠포드 비넷 검사? 맞아요. 우리가 요약 정리할 때 이 부분 나왔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은 IQ 분포는 종 모양의 정상 분포 곡선을 그린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IQ 점수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가 100이고요. 여기에 종 모양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규 분포 곡선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틀린 거는 2번이죠. 2번이 틀렸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이 정답인데 여기 보시면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 설명은 웩슬러 지능 검사 우리가 웩슬러 아주 익숙한 공부를 했으면 당연히 아셔야 되는 웩슬러 지능 검사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2번.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예요. MMPI-2에서 내용 척도 중에서 CYN의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 틀린 것은 라고 했으니까 대부분은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첫 번째 거 볼게요. 근거 없는, 일단 이거 하기 전에 CYN이 뭘까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되게 세부적인 내용이라 내용 척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였죠? 냉소적 태도. 냉소적 태도예요. 자, 냉소적 태도 내용 척도인데 일단 이걸 아시면 아주 쉬운 문제고요.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 하면 일단 출발을 해볼게요. 첫 번째, 근거 없는 염세적 신념을 보인다. 냉소적 태도니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의 위선, 속임수를 정당화한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 번째는 어려움을 쉽게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복종한다. 맞을까요? 이게 잘 모르겠다 하면 일단 넘어가요. 쉽게 비난받는다고 여기고 타인을 경계한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 정답은 3번. 정답이 3번인데 만약에 이거를 잘 모르겠다. 이 내용 척도를 잘 모르겠다 하면 뭔가 내용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보시면 이 염세적인 신념, 정당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화, 그리고 타인을 경계하고 이 부분이 다 내 냉소적인 태도, 이 내용 척도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얘들은 약간 이제 비슷한 그런 범주에 있는 설명인 것 같고 얘만 뭔가 좀 다르죠. 그러면 얘를 이제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타인에 대한 복종이나 이런 부분은 냉소적인 태도에서는 사실은 없고, 이 부분은 아마도 낮은 자존감 내용 척도나,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L, SE 내용 척도에 조금 더 가까운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뇌손상의 영향에 관한 설명이에요. 가장 적합한 것은, 가장 적합한 거 하나를 고르란 얘기예요. 적합한 거 하나를 고르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적합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이제 가지고 생각하고 계시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뇌손상 이후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원래의 지적 능력 수준이 떨어진다. 맞는 거 같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정답은 1번인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2, 3, 4번은 설명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2번.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모든 뇌손상 환자들이 실어증을 수반한다. 실어증은 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손상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뇌손상은 의사소통에 이제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이제 손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의사소통에서도 꼭 실어증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손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드시 이걸 수반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억에 관련된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꼭 언어적인 실어증을 동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를 보시면 뇌손상이 있는 환자는 복잡한 자극보다는 단순한 자극을 더 시지가 장애를 보인다. 말 자체가 조금 딱 보면 아시겠죠? 복잡한 거를 더 어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은 뇌손상이 있는 환자는 대부분 1차 기억보다 최신 기억을 더 상세하게 기억한다. 꼭 그렇지 않아요. 최신 기억을 기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후의 기억을 더 기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역행 간섭이 될 수도 있고요. 역행 기억 상실이 될 수도 있고 순행 기억 상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최근 거를 새로운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에 어떤 기억을 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웨이즈 검사예요. 지능 검사. 웨이즈 검사 결과가 나타내는 정신장애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적합한 거 하나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웨이즈 검사에서 나타내는 정신장애. 웨이즈 검사는 지능 검사인데 정신장애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내용은 토막 짜기, 바꿔쓰기, 차례 맞추기, 모양 맞추기 점수가 낮다. 이게 낮대요. 이게 낮음. 그러면 토막 짜기, 바꿔쓰기 이게 뭘까요? 주의 집중과 관련된 부분이고 작업 기억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숫자 외우기 소검사에서 바로 따라하기, 바로 따라 외우기, 거꾸로 따라 외우기에 큰 차이가 있다. 바로 따라 외우기는 보통 이제 좀 쉬운 편이라 수검자들이 아마 좀 잘 하실 수 있는 편이고, 하지만 거꾸로 따라 외우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뇌손상을 시사를 합니다. 세 번째는 공통성 문제 점수가 낮다. 공통성이 이제 뭔가 연관성, 연결성 이런 거를 이제 측정하는 검사이고, 일반적인 지능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낮다. 개념적 사고의 손상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휘, 상식, 이해, 소검사인 점수는 비교적 유지된다. 어휘 유지된대요. 상식, 이해 이 부분이 유지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뭘 설명하는 걸까? 밑에 한번 볼게요. 보기에서 보면 강박장애, 불안장애, 반사에서 성격장애, 기질적 뇌손상 이렇게 네 가지 보기를 줬어요. 뭘까요? 답을 선택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기질적 뇌손상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나타내는 모든 증상이에요. 이 증상들은 기질적 뇌손상이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기질적 뇌 손상이 있는 것. 그러니까 기질적인 뇌 손상은 뭔가 이제 외상을 입었거나 어떤 타격을 입어서 뇌가 손상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부분은 비교적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 뇌가 손상되기 이전의 지능은 조금 유지가 되고, 그리고 뭔가 이제 주의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작업기억, 이렇게 지각 추론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렵다 이런 부분 나타내고 있고요. 이거는 기질적 뇌 손상 환자들의 특징들이니까 잘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정서장애, 성격장애 이런 부분이죠.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표준화된 검사가 다른 검사에 비해 객관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유가 가장 적합한 것은 적합한 거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조금은 대부분은 좀 적합하지 않겠구나. 자, 출발할게요. 첫 번째, 타당도가 높기 때문이다. 표준화된 검사는 다른 검사에 비해서 객관적인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타당도가 높기 때문에. 맞죠? 맞나요? 자, 일단 볼게요. 두 번째, 규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실시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 중에 뭐가 답일까요? 자, 여기에서는 키워드는 검사에 비해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객관적인 해석. 그러면 해석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비교 대상이 중요하고 그 비교할 수 있는 임상 집단이 중요해요. 그거는 규준이 그런 거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규준은 어떤 검사에 뭔가 해석에 필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석을 보장해 주는구나, 유의미한 어떤 의미 있고 객관적인 해석을 도와주는 거는 규준이구나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어떤 객관적인 검사에 장점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규준은 해석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투사 검사가 나왔습니다. 로사 검사의 질문 단계에서 검사자의 질문 또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 고르라고 했어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주로 형태인가요? 색깔인가요? 어떤 것 같으세요? 넘어가 볼게요. 당신이 어디를 그렇게 보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 그냥 그렇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번째, 그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하나 고르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정답은 1번. 왜 1번일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로샤 검사는 투사 검사이기 때문에 수검자가 뭔가 힌트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을 제시를 검사자가 해준다거나 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방향을 조금 검사자가 이렇게 제시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주로 형태인가요? 색깔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수검자가 자신의 입으로 해야 되는 이제 반응이기 때문에 이런 걸 주시는 거는 힌트를 준 거다, 제안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조금 더 명료화시키는 질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그렇게 보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보셨는데 어떤 것을 말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게 명료화 질문. 보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요? 탐색을 위한 질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MMPI
질문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4요 코드 패턴에 대한 질문이네요. 대표적인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가 뭔지를 이해해야겠죠? 4요 코드는 척도 4와 척도 6이 가장 많이 뜬, 쌍으로 같이 뜬 그런 패턴이다.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 답을 보기 전에 얘는 척도 4번이니까 반사회성, 반사회적 태도, 반사회적 행동 이렇게 나타내는 반사. 6번은 편집, 피해의식, 편집 증적인 사고, 대인관계 어떤 의심이나 어려움 이런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랑 반사랑 편집이다. 그러면 반사와 편집과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을까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묘한 성적 강박관념과 반응을 가질 수 있다.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넘어가요. 외향적이고 수다스러우며 사교적이면서도 긴장하고 안절부절 못한다. 사교적이다?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빼요. 연극적이고 증상과 관련된 수단을 통해 사람을 통제한다. 이거는 약간 척도 3번과 관련된 그런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타인을 비난하기 때문에 반사회성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리고 자신을 통찰이 약하다. 남 탓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편집과 관련된 그러면 답은 4번. 잘 고르셨나요? 4번. 자, 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기묘한 성적 강박관념과 반응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은 뭐 강박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는 걸로. 그러면 답은 4번. 그래서 4요 코드 패턴의 특징들이 뭐가 있는지 조금 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요 코드 패턴의 특징이 화를 잘 내고 말다툼을 흔히 하고 그리고 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하고 사귀기가 어렵고 이런 특징도 있고요. 요 화나, 분노, 불신, 짜증 다른 사람의 요구나 비판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고 이것도 4요 코드 패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미성숙하고 자기도취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에게 지나치게 동정과 주의를 요구를 해요.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한다. 억압된 분노가 특징이며 권위적인 대상의 권위에 뭔가 손상을 입히려고 한다. 그러니까 권위자에 대한 그런 반항,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낸다. 자, 그러면 이 4요 코드 패턴과 어울리는 답은 이제 4번이다. 이렇게 잘 고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자, 조직에서 직원을 선발할 때 적성검사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적성검사의 준거 관련 타당도는 어떻게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자, 여기 키워드는 준거 관련 타당도 그리고 직원을 선발을 할 때예요. 자, 그러면 타당도와 관련된 질문이네. 이 중에서 준거 타당도구나. 자, 답을 한번 볼게요. 적성검사의 요인을 분석한다. 아닌 것 같아요. 적성검사와 다른 선발용 검사와의 상관을 구한다. 넘어가요. 적성검사의 내용을 전문가들이 판단하도록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뭘까요? 자, 다음. 적성검사와 직원이 입사 후 이들이 직무 수행 점수에 상관을 구한다. 맞나요? 맞습니다. 자, 답은 4번이에요. 왜 4번이냐? 선발할 때 그리고 어떻게 적성검사를 사용해서 준거타당도를 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준거타당도이면서 준거타당도 안에 예언타당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발을 하고 나서 이제 업무 수행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언타당도구나. 그러면 예언타당도에 대한 설명을 이제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여기에서는
4번이 이제 예언 타당도를 나타내고 있죠. 입사 후 이들이 직무 수행 점수와 상관을 구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유인 분석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다른 타당도, 우리가 이제 뭐였죠? 구성 타당도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검사 상관을 구한다. 이 부분도 이제 다른 타당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4번이다. 자, 다음 9번째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MMPI-2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네요. MMPI-2는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자,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MMPI-2에서 임상척도의 중요성을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 대부분은 좀 이렇게 고려할 사항에 맞고 하나가 틀렸구나. 자, 그럼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전체 프로파일 해석에서 타당도 척도보다 임상 척도를 먼저 해석한다. 완전 틀렸죠. 완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답은 바로 1번이에요. 너무 쉽게 바로 답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전체 프로파일 해석할 때 우선 타당도를 확인을 하고 타당도가 타당해야지 프로파일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당도를 확인을 해서 타당도가 타당하지 않다 하면은 이 프로파일은 무효화되기 때문에 임상 척도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폐기하시면 돼요. 근데 타당도가 오케이, 괜찮구나, 이 검사는 신뢰할 수 있겠구나, 검사 내용이 의미 있는 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고 확인이 되면 그러면 임상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완전히 틀렸다. 두 번째, 그러면 나머지는 맞는 말일 텐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신병리에 대해 임상척도와 소척도를 함께 살펴본다. 맞습니다. 정신병리를 측정하는 내용척도 및 내용 소척도와도 비교를 해야 한다. 맞아요. 연령이나 성별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인 변인들과 임상척도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아주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명백하고 아주 쉬운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10번째 문제예요. 자, 같이 살펴볼게요. 실행적 기능은 다른 말로 하면 집행기능입니다. 집행기능과 관련된 질문이구나. 자, 담당하는 뇌부위가 손상된 환자에게 대한 평가 결과와 가장 거리가 멀다고 했어요. 그러면 집행기능과 관련이 없는 것을 찾아라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집행기능과 관련 없는 것이 하나 있을 거고 나머지 3개는 집행기능, 실행기능, 실행적 기능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BGT가 나왔어요. BGT에서 도형의 배치 순서를 평가하는 항목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다. BGT 도형의 배치 순서예요. 배치 순서 평가 항목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다라는 것을 나타냈어요. 이거는 BGT 도형 검사는 시각 구성 능력과 관련이 있고요. 이 부분은 집행기능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집행기능은 전두엽. 집행기능은 좀 복잡한 고위인지적인 기능을 이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전두엽에 있어요. 전두엽. 관련된 정보를 아신다면 이렇게 전두엽이구나. 그래서 집행기능 전두엽. 이 뇌부위가 관련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출발하시고 BGT는 시각 구성 능력인데 그리고 이거는 집행기능 전두엽이 아니라 시각과 관련된 거니까 후두엽이죠? 그쵸? 뒤통수 후두엽.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바로 1번이네요. 그러면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정답 이렇게 맞는 그 집행기능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럼 우리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MT 테스트, TMT 검사는 선로 읽기 검사라고도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선로익기 검사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이론 수업에서 다루기도 했었던 검사인데요. 뭔가 숫자들이 여러 가지 한 페이퍼에 이렇게 막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숫자 순서대로 이어서 그리는 그런 검사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응 시간이 평균보다 이 표준 편차 이상 높았다. 반응 시간이 이 표준 편차나 높았다 라고 하는 거는 반응 시간 오래 걸렸구나. 그래서 TMT 검사와 관련된 이런 뇌 손상의 이 부분을 시사하고 있구나. 그리고 TMT는 대표적인 집행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죠. 그러면 집행 기능과 관련이 있구나. 그러면 답이 아니고, 스탑 테스트의 간섭 시행도 마찬가지로 집행 기능을 테스트합니다. 집행 기능 단계에서, 간섭 시행 단계에서 특히 점수가 낮았다. 그리고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상식, 소검사 점수가 유효하게 낮았다. 자, 그럼 답은 1번이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문제 풀이를 하고요.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